히트! 왔어. 히트! 바다의 왕자 우럭빛이. 자, 안녕하세요. 저예요. 자, 광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보령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광어 시즌 중에 이제 대광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얘기할 필드는 인천입니다. 인천 대광어. 자, 광어가 이제 수온이 12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먹이 활동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들물 때 얘네들이 물살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내만으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잡는 게 이제 인천 대광어 낚시인데, 이제 영상에 나가는 이 시점부터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인천 대광어 낚시의 장비, 뭐 낚싯대 릴, 뭐 채비,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뭐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인천 필드에 대한, 어, 인천 대광어 낚시를 할 때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낚싯대 살펴보면, 낚싯대는 저 같은 경우는 경질보다 연질을 조금 더 선호해요. 인천 대광어 낚시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천 광어는요, 얘네가 등치가 있다만 해요. 그 힘 쓰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 짜잘한 애들은 드랙을 그냥 찍찍 뭐 이렇게 힘쓴다 그러잖아. 근데 큰 애들, 팔자 구자 되는 애들은 안 그래요. 굴렁하고 그냥 훅 힘이 한 번에 확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드랙 조절을 하죠. 드랙 조절을 해놓는다고 해놓지만, 혹시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 드랙 조절을 뭐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이 광어가 갑자기 너무나 큰 힘을 써갖고 드랙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 그게 낚싯대가 해주는 겁니다. 빳빳한 낚싯대는요, 얘가 뻗팅기고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뻗팅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터질 확률, 여기서 갑자기 큰 힘이 들어오니까 얘가 안 먹어주면 터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질보다는 연질을 저는 조금 선호를 해요. 혹시 모를 이따만한 그 광어를 대비해서.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네. 드랙 조절을 해놨는데 훅 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낚싯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버티지 못하고 텅 터졌어요. 그다음부터 대광어는 연질을 저는 조금 많이 써요. 인천 대광어는. 그 다음에 릴은 보통 이제 5점대나 6점대 정도 이제 쓰시면 되는데, 한 6.8 뭐 이런 거 말고 한 6점대도 6.3대 1 정도까지, 뭐 그 이상은 좀 거시기 하고, 네, 5점대 후반이나 6점대, 네, 초반. 드랙력은 한 7kg, 네, 7kg 내외 정도 되는, 네, 그 정도의 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필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낚시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한 5m? 뭐 이런 경우, 이런 깊이에서도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권사량이 필요치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또 혹시 모를 일이, 그래서 한 100m 정도면은 되게 충분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150m 정도는 감아와야지 되지 않나. 한 그 정도만 감아 오시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뭐 여분의 릴이라든가 이거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릴의 그 드랙은 있잖아요. 이거는 말로 이게 안 돼요. 우리 뭐 보통 그러잖아. 이렇게 성인 남자가 이렇게 힘줘서 쫙 당겼을 때 이 정도? 이거는 말로서 설명이 안 되고, 정말 배우고 싶으면 저랑 배 한번 타시죠.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장님한테 요즘 사무장님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사무장님한테 맞춰달라 그러세요. 드랙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인천 대광어는. 자, 쇼크리도 꼭 매야 되나요? 네, 꼭 매야 돼요. 쇼크리더를 꼭 매야 되는 어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광어, 농어, 참돔, 민어, 뭐 기타 등등등. 네. 광어는 쇼크리더 꼭 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158번 얘기했어요. 그럼 쇼크리더를 몇 메타 매야 되나요? 직결하시는 분들은 쇼크리더를 한 5m, 6m 정도.
그리고 기성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3m 정도. 그 정도 감으시면 돼요. 그 기성채비들을 구매를 해서 쓰시는 분들은 쇼크라인이 터져도 이 채비가 시작되는 부분, 그냥 그 위에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m만 매도 이게 뭐 이렇게 확확 줄거나 그러질 않아요. 근데 직결하시는 분들, 쇼크리더에다가 이제 봉돌 달고 가운데다가 여기다 딱 그 바늘 직결하시는 분들, 만약에 털리잖아? 내가 단차 60cm를 줬어요. 근데 털렸어. 그러면 60cm만큼 쇼크리더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5m였던 게 이제 4m 40, 뭐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털리면은 이게 뭐 3m까지도 이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결하시는 분들은 한 5m 정도 이상은 쇼크리더를 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사의 호수, 합사의 굵기는 인천 대광은요, 최하 1.25, 1.25 이상 쓰세요. 1.25나 1.5. 1호는 좀 약한 감이 있어요.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1.25 이상 쓰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쇼크리더도 거기에 맞게, 한 4호 정도. 그리고 바늘은 4호 이상 쓰시면 되는데 4호 쓰셔도 되고 5호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저기마다 이제 좀 틀린데 저는 4호 써요. 5호는 너무 무식한 것 같고 또 이 바늘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또 긴 애들이 있어요. 같은 호수라도 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잡아주니까 웜이 이게 액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대광어든 안 대광어든 한 4호 정도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웜. 웜은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되나? 웜은 제가 메이커별로 꼭 챙겨야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트리거. 트리거에서는 이 분홍, 핑크,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이거 핑크, 이거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워터멜론, 워터멜론. 그리고 이제 트리거에서 이제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빨펄이 이제 필수인데, 요즘 빨펄이 약간, 좀 이따가 설명드릴 그 웜에 약간 밀려갖고, 일단 트리거에서는 분홍, 그리고 요 워터멜론.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웜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 재작년? 근데 그때부터 이제 웜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데, 버클리에서 나오는 이거 핑크 화이트, 핑화라고 그러는데,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거의 빨퍼를 밀어낸 버클리의 아카킨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카킨. 그리고 고등어. 자, 요거는 꼭 준비를 하시고요. 고등어는 뭐 약간 인천보다는 보령에서 조금 잘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요거 약간 빼놓기로 하고, 이거 두 개. 핑크 화이트, 아카킨. 그리고 인천에서 저는 재미를 못 봤는데 인천에서 좀 많은 분들이 재미를 많이 봤다 하고 하는 게 만세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꼭 챙겨야 될 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다미끼에 모토오일 레드입니다. 모토오일 레드. 얘는 정말 다미끼의 효자웜이에요. 얘는 꼭 챙기셔야 되고, 심지어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보령이든 인천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광어 낚시를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챙기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웜 있잖아요. 이 5가지 웜은 제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웜이에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웜이니까 이거는 꼭 준비를 하셔서 출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봉돌 같은 경우는 보통 인천은 40호로 통일을 많이 합니다. 물이 빨라도 40, 물이 느려도 40. 자, 그 장비와 채비, 뭐 기타 준비물들 간단하게 빠르게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인천 대광어 낚시는요, 물론 이런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인천 대광어는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될까? 자, 광어 낚시를 하는 운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바닥을 질질질질 끌어라 와 바닥에서 살짝 띄우고 해라.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뭐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뭐 있기는 한데,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한 7년 됐나?
모 유튜버 2명이 싸웠어요. 아니, 뭐 싸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 한 유튜버는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된다. 다른 한 유튜버는 뭔 소리냐? 바닥에서 띄워야 된다. 서로 영상을 올리면서 올리고 하면 끌어야 된다. 바닥 띄워야 된다. 끌어야 된다. 띄워야 된다. 봐봐라. 질질 끄니까 물지 않느냐? 질질 끄는 영상으로 잡는 광어를 올려. 이쪽에서는 뭔 소리냐? 바닥 띄워서 하는데 물지 않느냐? 또 올려. 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다음에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말씀을. 자, 광어 낚시하는데 바닥을 질질 끄냐? 띄워서 낚시를 하느냐?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 장단점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바닥에서 띄워요. 광어는 그 순간 빵 때리는 그 손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손맛을 제대로 보려면 질질질 끄는 것보다 바닥에서 딱 띄우고 있는 게 선명한 입질이 확 들어와요. 저는 그 재미를 느끼고자 바닥에서 띄워요. 그리고 봉돌도 가볍게 안 써요. 봉돌이 가벼우면 그 맛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자, 여기 바닥이에요. 얘가 쭉 내려오면 얘가 턱 이럴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리를 감죠? 감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한번 쓱 들어줬다가 바닥을 이렇게 찍어요. 자, 낚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외수질 낚시할 때, 외수질 낚시하는데, 자, 바닥 찍고 5바퀴 감으세요. 그잖아요? 쭉 내려가고 바닥을 탕 찍었어. 그러면 여기에 슬랙 라인이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슬랙 라인이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바퀴를 내가 채비를 5바퀴를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5바퀴만 감은 거지. 자, 모든 선상 낚시를 할 때는요. 얘가 쭉 내려가고 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슬랙 라인이 생겨요. 뭐 안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슬랙 라인이 생긴단 말이야. 생기면은 내가 로드를 싹 들어. 그러면은 얘가 싹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싹 올라오고 바닥을 천천히 탕 찍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줄은 팽팽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5바퀴. 이건 어쳐 넘을 때 이제. 그러면 대광어 낚시 쿵 찍잖아요. 쿵 찍고 내가 싹 감어. 그다음에 이거 쓱 들었다가 바닥을 살짝 찌고 딱 요만큼. 이거 딱 띄우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야 내가 단차를 줬던, 내가 만약에 60cm 단차를 줬다, 40cm 단차를 줬다,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단차, 아까 앞서서 단차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인천 대광어 낚시의 단차는요, 한 50 정도. 50 안팎. 50에 40일 경우도 있고, 60일 경우도 있고, 50 안팎 정도를 주면은 좋아요. 그리고 물이 좀 빠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물이 안 간다 그러면 뭐 30까지도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낮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40 정도? 낮아봐야 40 정도. 인천 대강어는 단차는 그 정도 주고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바닥을 끄는 것과 들고 하는 거에 장단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을 땅 찍고 이렇게 살짝 들고 가. 그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면 여기에 뭐 여기에 걸기적거리는 게 없잖아. 부하가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팽팽하게 내 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 톡 건드려도 바로 나한테 그 느낌이 전달이 와요. 그래서 정말 입질이 약한 광어 입질이라도 정말 틱 하는 이런 입질도 바닥에서 요만큼을 띄고 있으면 선명하게 입질이 들어와요. 그게 장점의 반면에 바닥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내려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러고 가는데 여기는 바닥은 쑥 내려갔어. 광어는 바닥 고기 이렇게 바닥을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을 띄고 가니까 바닥이 꺼졌는데도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 확인을 자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바닥을 질질질질 끈다는 거는 바닥에서 이제 딱 찌고 아까는 이렇게 띄었죠? 근데 바닥을 질질 끄는 거는 여기서 이 끝을 이렇게 질질질 끄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질질질질질. 그럼 이렇게 끌면은 이 라인에 여기 박혀 있는 요 라인에 이제 붙어 있는 웜이 이제 자잘한 진동이 가요.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갖고 이제 이 웜이 이제 살아있는 듯한 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그런 액션이 들어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바닥을 계속 읽고 가니까 뭐 이렇게 바닥 확인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장단점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대신에 뭐 밑걸림이 또 많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인천 대광호 기본적으로는 바닥에서 요만큼을 띄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광어의 다양한 입질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바닥을 질질 끌고 가도 그 바닥에서 미세하게 탁탁탁탁 치는 곳과 광어가 탁 치는 느낌하고 틀리다는 걸 알고 챔질을 해요. 근데 대부분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그 바닥을 타다다다다다 치고 가는 느낌하고 광어가 와서 탁 치는 느낌하고 그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바닥을 질질질 짚고 가는데 뭐가 왔어. 탁 쳐보니까 어씨 없어. 허챔질이야. 또 가. 또 했는데 또 허챔질이야. 이걸 한두 번 하다 보면 나도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틱 거리는 거 갖고는 챔질을 안 하게 돼. 근데 그게 광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짜잔한 입질, 이게 정말 약한 입질, 정말 탁 치는 이런 입질까지도 받아내고 내가 느끼려면 요만큼을 띄우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광어낚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 인천은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천은 필드가 보령권이나 이런 군산권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요. 인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낚시는 뭐예요? 인천 대강호 낚시란 말이에요. 인천 대광어 낚시는 주로 낚시를 하는 포인트가 모래나 산이질 같은 좀 바닥이 약한 지역에서 낚시를 많이 해요. 이 광어라는 애들이 산란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은 알을 까러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순놈도 있지만 알을 까러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광어 꼬리 부분 보면 광어가 이렇게 생겼고 꼬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꼬리가 시작되는 요 부분부터 배까지 빨갛게 피멍이 든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래나 산이질 같은 그런 이제 뻘 같은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꼬리로 탁탁탁탁 치면서 땅을 파요. 땅을 파갖고 몸을 막 이러면서 땅을 파갖고 막 이래갖고 막 문대면서 들어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데에 이 부분을 막 꼬랑지로 파는 거야. 파갖고 여기에 광어가 요러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천 광어는 왜 끌어야 되냐 그러면은 자 바닥을 얘를 바닥을 여기서부터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광어한테. 이 봉돌이 여기를 질질질질 끄는 거야. 그럼 얘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그러면 딱 쳐다보고 이 새끼 뭐야? 내 알 먹으러 왔나?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요 가만히 있는 애를 이 봉돌이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얘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찍 쳐다보고 아이씨 얘 뭐야? 공격하는. 그래서 인천 대광어 낚시는 바닥을 끌어도 돼요. 거기다 모래고 뻘이기 때문에 밑걸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인천 대광어 낚시에 대한 바닥을 끌어요. 바닥을 띄우고 가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바닥에서 띄우고 낚시를 하다가 잘 안 물어. 끌어요. 또 반대로 끌다가 안 물어. 살짝 띄워요. 인천 대광어 낚시는 바닥을 끌어도 되고 띄우고 해도 된다. 그리고 광어의 입질 형태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요. 자, 광어의 입질 형태 어떻게 들어오냐. 자, 광어가 막 팔자 굿자 얘네가 정말 와서 빵빵 때릴 것 같죠. 의외로 큰 애들은 빵빵 안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는 먹이 활동을 할 때 얘를 이렇게 딱 먹을 때 있잖아요. 얘가 평 와갖고 딱 먹는 순간 입을 확 벌리면서 여기에 물하고 얘를 같이 훅 땡겨버려요. 빨아버린다고. 빨면서 아가미로 물을 확 뱉어내고 원만 이렇게 딱 먹는. 근데 대광어는요. 대광어 여러분 대광어 보셨죠? 대광어 이거 주먹 들어가요. 입이 대광어 이거 들어가고 남아. 입이 얼마나 큰데. 그럼 얘가 와갖고 순간 입을 확 벌리면서 여기에 있는 물을 훅 땡긴단 말이야. 훅 땡기는데
이게 딱 땡겨고 딱 먹으면서 얘가 딱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의 물을 훅 땡기기 때문에 나한테 느낌이 안 와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정말 틱 이런다던가. 자, 여러분들 인천 필드, 인천 대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도 이제 뭐 초등학생, 가족들끼리도 이제 낚시를 많이 오고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낚시 뭐 10분, 20분 흐르다가 선장님이 삐삐해. 삐삐하는데 이제 어이씨 감아야지 그러고 감는데 안 감겨. 어씨, 어씨, 사무장님! 사무장님 막 뛰어와. 가만 있으라, 가만 있으라. 밑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광어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질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입질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대표적인 입질이 나오는 데가 인천 대강원 낚시예요. 절대로 그 빵빵 때리는 그런 입질만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고폐질이라는 걸 해주면 좋아요. 바닥에서 살짝 뛰고 쭉 가다가 지금 팔도 좀 아프고 뭐 그러면 싹 들었다가 이거는 몇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일단 바닥 확인을 다시 할 수가 있죠. 들었다가 놓으면서 바닥 확인을 다시 하면서 딱 바닥 확인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싹 들면서 입질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얘 내가 모르는 입질이 와갖고 얘가 물고 있나? 입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웜에 대한 액션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액션을. 그러니까 이 인천대공원 낚시할 때는 고페이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뭐 한 30초, 1분? 네, 그 정도마다 이렇게 뭐 시간을 딱 정하긴 좀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인천대광어의 입질을 빵빵 때리는 입질만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못 느끼는 입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면 입질이 한번 이렇게 빵 받잖아요. 근데 정말 시원한 입질을 한번 딱 받잖아. 받으면은 내가 감다가 허당이어도 계속 감아요. 광어는요, 이게 빵 치고 올라오는 힘들이 되게 좋아요. 특히 인천 대광어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얘를 먹으려고 팡 튀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팡 튀어 올라오면 얘를 탁 먹고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는데 얘한테 봉돌 40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빵 때려고 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낚시하는 나는 빵 입질 받았어. 후킹 했는데 이씨 호당이야. 어이씨 라인 끊어졌나? 이게 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얘가 여기서 쳐서 이만큼은 올라오니까 이 올라온 거 이 위에 이만큼이 슬랙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슬랙 라인을 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이 끊어졌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텐션이 딱 잡혀. 어이씨 광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빵 때리는 입질을 받으면은 감아봐요. 감아봐. 허당이어도 감아봐요. 좋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인천 대강원 낚시에 운영하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바닥을 땅 찍어. 땅 찍고 싹 들었다가 땅 놓고 바닥을 이렇게 땅 찍어요. 싹 들었다가 바닥 싹 찍은 다음에 살짝 띄워.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흘러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바닥 확인 겸 입질 확인 겸 웜의 액션도 줄 겸 싹 들었다가 놔요. 그러다가 다시 또 딱 텐션 잡고 또 쭉 하고 그러다가 좀 입질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닥을 끄는 거예요. 바닥을 이러고 막 질질질 끌고 이러는 게 아니라 봉돌 끝을 이러고 일르고 가는 거야. 봉돌 끝을 이러고 질질질질질질질. 왜? 인천 필드는 비교적 밑걸림도 없고 뻘지형이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자 선장님이라고 광어가 야 여기 있을 거야 정확하게 알까요? 몰라요.
자, 여기에 그물이 있고, 자, 여기 물꿀자리고, 자, 어제 여기서 입질 받았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지. 여기 있어가 아니잖아. 쯤에 있을 거야 하는 부분에 딱 놓고 흘리는 거예요. 10분, 20분 이렇게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밖에 입질 확인을 못 해요. 어차피 좀 더 많은 부분을 탐색을 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92cm 대광어 잡았을 때 캐스팅해서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천 대광어, 여러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갖고 모두들 꼭 인생 광어 한 마리씩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바다의 왕자 우럭빛이